네, 앞에서 그 말씀드렸던 8비트 프로세서와 32비트 프로세서 사이의 특징들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8비트 프로세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되는 전력은 비교적 적습니다. 그러나 32비트 프로세서에 비하면 처리 속도가 느리고, 그 다음에 단순한 구조만큼 기능도 제한적이죠. 반면에 32비트 프로세서는요, 처리 속도도 빠르고, 이 보드 상에 풍부한 메인 메모리와 그다음에 롬, 주변에 많은 주변 기기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특히 8비트 프로세서에서는 별도로 운영 체제를 설치할 수가 없어서 외부로부터 직접 제어를 해야 되는 반면에 이 32비트 프로세서는 운영 체제를 설치할 수가 있고 세부적인 제어도 운영 체제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알아두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은요. 자, 전압 조종기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14번 쪽인데요. 우리가 이제 조종기, 그 레귤레이터라고 하는데, 아두이노에 혹시 과전압이 걸릴 때가 있어요. 과전압이 걸리게 되면 이 회로에 있는 예민한 부품들이 타버리거나 해서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센서나 주변 기기로 인해서 돌발적으로 과전압이 발생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그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압 조종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해서 개발을 할 때는 세 가지 이슈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스케치라고 하는 겁니다. 블록을 이용을 해서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통합 환경이죠. 그래서 여기에 통합된, 즉 C를 베이스로 만들어졌는데요. 통합된 명령어로 개발이 편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싱입니다. 예술가나 일반인들까지도 이 아두이노 보드를 활용해서 자신들이 만든 작품들을 더 멋지게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어떤 처리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두이노다 하는 의미입니다. 일반인과 예술가 모두 쉽게 취급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플랫폼이고, 다양한 종류의 하드웨어, 뭐 우노, 메가, 나노 같은 그런 것들이 존재해서 기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그래서 SPA, SPA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아두이노의 그 활용 분야로는요, 이렇게 이제 아두이노 쉴드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발 깔창에 그 아두이노를 해서 이렇게 걸을 때마다 뭐 이렇게 LED 빛도 나올 수 있게끔 하고요. 장난감 같은 보드로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두이노를 할 때 준비해야 되는 준비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두이노 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센서들이 필요하죠. 이 센서들은 아두이노 보드에 이미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별도의 작은 그런 모듈 같은 형식으로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그 센서를 별도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그 아두이노를 시스템을 개발을 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면 조도 센서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또 초음파 센서가 있고요. 밑에는 이제 여러 가지 텍트 스위치 같은 것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아두이노 보드가 획득한 센서 자료를 이용해서 어떤 처리를 하고 동작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그 액추에이터들이 필요합니다. 이 액추에이터들은 이제 뭐 이런 LED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아니면 피에조 스피커, 아니면 LCD 패널, 모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액추에이터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동작 처리가 됐다라는 그 결과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네. 그 밖에 관련된 준비물들로는요, 뭐 이제 화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빵판이라고도 하죠. 브레드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이 브레드보드와 아두이노 보드에 있는 핀들 사이의 연결을 위한 케이블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블록들도 뭐 키보드라든지 센서 같은 이런 다양한 블록들도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 밖에 저항과 같은 그런 부품들도 전기회로 부품들이죠. 이것들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두이노 보드 같은 것을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면 임베디드 보드라고도 합니다. 임베디드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물에 전자기기를 내장을 해서 개발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뭐 신호등을 제어한다든지 지하철을 제어한다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냉장고 이런 것들도 다 임베디드 시스템이 되겠어요. 자, 임베디드를 개발하는 개발 방식은 먼저 개발자가 컴퓨터 상에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충분히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프로그램을, 컴퓨터 상에서 작성된 프로그램을 USB로 형태로 아두이노와 연결을 해서 크로스 컴파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 같은 임베디드 시스템에는 모니터나 키보드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스케치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컴파일을 해서 그 컴파일한 결과만 아두이노 보드로 전송을 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컴퓨터의 작동 원리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자, 먼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인식하는 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명령어 형태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죠. 컴퓨터 상에서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누르면서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요. 컴파일 해주는 또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컴파일을 거치면 그게 이제 기계어, 즉 이런 전자소자, 디지털 소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하는 그 기계어 코드로 변환됩니다. 이것을 이제 CPU가 처리해서 예를 들면 사람이 명령했던 뭐 LED를 켜라 라는 그런 명령을 알아듣는 거죠. 알아먹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LED 불이 켜지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사람이 만들고 그것을 컴퓨터가 컴파일해서 기계어로 만들고 하는 것까지는 소프트웨어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소스 코드, 기계어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고 그 결과를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영역이에요. 자, 컴퓨터와 임베디드 시스템을 비교를 해보면요. 자, 컴퓨터는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되지만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센서류를 통해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나 인베디드는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통해서 처리가 되죠. 컴퓨터에서는 CPU라고 부르고 이제 인베디드에서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부르죠.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면 그 처리된 결과를 가지고 제어를 하겠죠. 그래서 제어를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래밍을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출력됩니다. 출력되는데 컴퓨터에서는 이제 모니터나 프린터를 통해서 주로 출력을 한다고 하면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을 여러분들 화면에 간략하게 블록 그림으로 그려놨으니까 제가 드린 설명을 바탕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잠깐 뭐 쉬어가기 같이 생각하시고요. 컴퓨터의 발전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까지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죠. 자, 앞에서 나왔던 용어들 다시 한번 몇 가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픈소스라고 하는 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다 하면 뭐 윈도우즈나 맥 OS, 리눅스 이런 운영체제에서 모두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아두이노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케치 같은 그런 것들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해당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 보드 자체는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 IDE가 있는데요. 이것은 코드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으면서 컴파일도 해주고 그 다음에 디버깅까지 가능한 이 세 가지 기능이 다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터그레이티드 디벨로핑 엔바이러먼트라고 할 수 있겠죠. IDE. 이때 사용될 수 있는 코드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자바라든지 C, 또 C++, 그 다음에 C#, 주로 이제 C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오픈 소스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죠. C#, 그다음에 사이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컴파일러도 있는데요. 이 컴파일러라는 것은 그 고급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기어 코드로 바꿔주는 그런 그 번역 시스템을 말합니다. 컴파일러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인터프리터가 있는데요. 컴파일러는 작성한 소스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기기어로 변환을 시켜주는데요. 인터프리터는 프로그램을 한 라인씩, 한 단계씩 기계어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대화형 언어에 적합을 하고 실행 시간이 대신 길어지고 있어서 이제 최근에는 인터프리터를 많이 쓰지는 않는 추세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추얼 머신이라는 게 있죠. VM이라고도 하는데 휴대전화에서 컨텐츠나 어플리케이션을 단말기 안에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VM 환경 하에서 다양한 모바일 운영체제나 또는 그 PC상의 윈도우 같은 그런 구동 프로그램이 VM웨어로 VM으로 제공을 하는 거죠. 자, 운영체제는요, 지금 현재 아두이노에서 쓰고 있는 그 8비트 CPU에서는, 프로세서에서는 운영체제를 직접 설치를 못 한다고 했죠.
그러나 이제 운영체제가 탑재가 되면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훨씬 다양하게 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이에 매개자 역할, 관리자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컴퓨터가 이제 켜져서 시동되면서 어떤 운영체제에 있는 핵심부가, 우리가 이것을 이제 커널이라고 하죠. 아주 중요한 명령어들이 주기억 장치로 이제 옮겨집니다. 그러면서 컴퓨터가 켜져 있는 동안 컴퓨터의 작동을 운영하고 관리를 해요. 그리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주게 되겠죠. 이런 그 운영체제가 있는데, 이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여러 종류의 플랫폼에서 구동한다 해서 우리가 이제 크로스 플랫폼 또는 멀티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플랫폼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하드웨어 또는 미드웨어 또는 OS 이런 것들을 다 말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드웨어에서도 플랫폼이라는 말을 쓰고 소프트웨어에서도 플랫폼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소프트웨어에서 플랫폼은 사용자와 OS 사이에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하드웨어 플랫폼도 있죠. 하드웨어는 이제 사용자가 그 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그런 그 기반이 되는 그런 도구를 말합니다. 펌웨어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로 한 거죠. 그래서 고정도가 높고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롬에다가 미리 내장시켜 놓은 그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말하죠. 자, 프로그램을 세대별 변천사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것들은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가 없었으니까 사람이 일일이 기계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했어요. 상당히 어려운 힘든 작업이었겠죠.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그 하드웨어 장치들은 여러분 지금 뭐 모르시는 진공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4세대 또는 5세대에 와 있는데요. 주로 이제 객체 지향형이나 아니면 관계 지향형으로 이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소자도 VLSI나 아니면 ULSI 같은 그런 고정밀 초집적도의 그 집적 기술을 가지고 전자 부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주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뭐 비주얼 베이직이나 C++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자바나 C#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하려고 하면 아두이노에서 홈페이지에 여러분 접속을 하시고 여기서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운영체제에 맞는 그런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아두이노는 기본적으로 C나 C++의 단순화된 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스케치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 홈페이지에서 이 개발을 위한 IDE 통합 프로그래밍 환경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두이노는 이렇게 세 가지 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이제 인터페이스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소스 코드를 편집할 수 있는 소스 코드 편집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는 여러분이 작성 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나타내주는 메시지 창이 있어요. 이 인터페이스 창은 소스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업로드하는 기능, 돋보기 기능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줘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는 이 소스 코드 편집창에서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그 작성하실 때는 셋업과 루프라고 하는 요 함수 사이에다가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 창에서는 이제 정상 작동 여부나 오류의 메시지 같은 것들이 여기에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케치의 실행 구조를 살펴보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먼저 글로벌 베리어블, 전역 변수라고 하죠. 요 변수들을 가장 위쪽에다가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되는 그 특정한 값들을 요 변수를 통해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셋업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두이노 실행할 때 최초로 한 번만 실행되는 내용이 요 셋업 함수로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루프 함수를 씁니다. 이것은 전원이 꺼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함수를 여기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서를 통해서 값을 주기적으로 읽어드린 값을 반복적으로 출력하도록 한다 했을 때는 이 루프 함수 밑에다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리얼 통신 이미 다 작성이 끝나면 컴퓨터 상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아두이노 보드로 옮겨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이 시리얼 모니터 기능입니다. 그래서 시리얼이기 때문에 1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요. 이때 앞에서 말씀드리는 아두이노 보드 상에 있는 TX LED나 RX LED가 전멸을 합니다. 초당 비트 수에 따라서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9600bps, 즉 비트 퍼 세컨드거든요. 1초에 9600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통신 방식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자, 아두이노 프로그래밍하는 그 순서는요. 먼저 스케치를 작성을 하고요. 그러니까 먼저 아두이노 보드에 불이 켜지면 셋업이 실행이 됩니다. 이후에 이제 루프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래밍을 작성을 하시게 되면 이 셋업과 루프 사이에 반드시 넣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이제 프로그램은 아두이노 IDE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케치를 하면요, 이것을 이제 C나 C++ 파일로 변환을 해주게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작성한 프로그램이 잘못됐는지 오류를 찾고 디버깅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잘못된 곳이 없어요. 없으면 이제 C나 C++ 파일에 필요한 부분이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가 실행할 수 있는 헥사 파일로 변환이 됩니다. 이렇게 헥사 파일로 변환된 다음에 이것을 아두이노에 업로드 시켜요. 이때 이제 USB를 통해서 USB 케이블을 통해서 이제 업로드 되는 거죠. 그리고 업로드가 완료되면 아두이노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실행되면서 이제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